가시죠.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 챔피언스리그가 경기가 꽤 있죠. 8경기가 있고 일단은 분석은 다 할 거고,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머릿속에 그 생각이 실 거예요. 뭐를 피해야 될까? 어디가 지뢰지? 뭐를 가야지 이제 좀 푸근하게 경기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기들을 다 좀 전력차가 나는 팀들끼리 붙었고, 뭐 그런 사이즈, 정배 쪽을 쉽게 볼 만한 사이즈의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잘 해왔으니까 한번 좀 찝어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 대 첼시입니다. 일단 디나모 같은 경우 최종 그 예선에서 보데글림 원정에서 1대 0으로 졌고, 2차전에 이제 보데글림과의 경기에서 디나모 홈에서 2대 1로 이겨서 연장을 가서 4대 1로 결국 승리를 하고 챔피언스리그 예선에, 이렇게 조별 예선에 진출을 한 상태고, 첼시는 뭐 애초에 그거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디나모는 부상자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첼시 쪽 말씀드리면 캉테가 일단은 못 나옵니다. 여전히 캉테가 부상이고, 최근에 또 첼시에 합류한 선수들이 많죠. 수비 쪽에 뭐 포파나나 아니면 오바메양, 자카리아, 이런 애들이 또 첼시로 넘어왔는데, 포파나는 일단 선발인 것 같고요. 오바메양, 자카리아는 일단 합류는 한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오바메양 약간 부상 쪽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자카리아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어서 좀 몸 상태를 체크하고 출전을 시킨다는 뭐 그런 인터뷰가 일단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두 선수 모두 선발로 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뛴다면 뭐 자카리아 정도, 미드필더가 좀 이렇게 있고, 뭐 지난 경기 코바시도 선발 뛰었고 했기 때문에 굳이 선발 뛴다면 자카리아가 뛰지 않을까 싶고, 공격 쪽은 그래도 부료야 같은 애들 쓸 수 있고, 또 누구야, 플리식이 지난 경기 선발이었으니까 마운트 같은 애들도 돌릴 수도 있고, 하베르츠 지난 경기 벤치였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이즈고, 한 가지 이슈는 요거를 안 썼네. 티아고 실바 휴식차 결장입니다. 아예 명단에 도봉사님 광호 없어요. 캉테랑 실바는 SJ3491 빠진 채로 별풍선 첼시가 50개 선물 넘어가게 75번째로 됐고, 팬클럽이 고맙습니다. 되셨습니다. 예, 보내드릴게요. 넘어가게 됐고요. 일단 디나모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당연히 뭐 전력적인 열세가 있고, 첼시가 분위기가 솔직히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지난 경기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솔직히 그 경기는 첼시가 극장골 끝에 승리를 따내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은 솔직히 형편없었고,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볼 부분은 몇몇 자원에 있어서 로테이션이 조금 돌아가긴 했었다. 뭐 로테이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하베르츠 같은 애들, 기존에 선발이었던 애들 벤치로 내렸었고, 코바시치가 선발로서 또 잘 복귀를 했고, 뭐 이런 애들이 또 합류했고, 포파나 이제 수비 쪽에 첫 경기 이적해 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첼시가 반등할 만한 어쨌든 선수들이나 여러 가지로 좀 데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디나모 역배까지는 안 보이는 경기예요. 디나모가 첼시를 잡을 확률은 제가 볼 때 좀 상당히 좀 떨어져 보이는 사이즈고, 뭐 무승부냐, 첼시가 잡냐, 요런 사이즈로 저는 보는데, 고민을 일단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이거를 무승부를 볼까, 첼시 승 쪽으로 봐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첼시 사이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첼시 사이드가 좀 나은 것 같고, 다만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햄무 쪽 2대1 뭐요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승부의 변수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주력으로 찍기에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어쨌든 디나모의 지금 현 상태의 전력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디나모가 막 수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홈에서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첼시가 어느 정도 공략할 사이즈는 되는 것 같고, 공격력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가끔씩 다득점을 뽑아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첼시의 어쨌든 보강된 그런 수비 라인, 티아고 실바가 빠지긴 했어도 뭐 쿨리발리 포파나에서 한 자리 누가 차지하려나, 뭐 쿠쿠렐라가 될 수 있고 리스 제임스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첼시 쪽에 최근에 복귀한 뭐
벤치렐 얘도 이제 지난 경기 바로 나오자마자 상당히 좋았었고, 치렐이 복귀한다면 첼시가 공격 쪽에 확실히 힘이 잘 붙어요. 사이드 쪽에서 쿠쿠렐라보다는 확실히 공격 쪽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했을 때는 또 이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면에서. 두 번째, 도르트문트 대 코펜하겐. 오바메양이요? 준이님 어서오세요. 그러게요. 어쨌든 도르트문트 대 코펜하겐으로 넘어가서, 코펜하겐은 이제 또 최종 예선에서 트라부존스, 터키였나? 아무튼 원정 홈에서 1대0으로 먼저 이기고 원정에서 0대0. 좀 이 경기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게, 트라부존스 원정 2차전을 코펜하겐이 트라부존스 원정을 떠났을 때도 완전히 잠가버렸거든요. 오늘 경기도 아마 코펜하겐이 완전히 잠글 가능성이, 저는 이때의 매치업 때 생각했을 때 감안하면은 오늘 이거 그냥 잠그고 경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잠궜을 때 도르트문트 정도 수준의 팀의 공격을 어느 정도로 막아줄 수 있느냐, 뭐 요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도르트문트도 공격 쪽에 좀 이슈가 있죠. 알렌은 뭐 장기적으로 빠져 있고, 뭐 아데엠이나 뭐 말렌 아니면은 아팔게레이루 측면 쪽에, 여기는 이제 뭐 바이노 기튼스 어린 놈, 요런 애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데엠이랑 말렌 정도는 출전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소식에 의하면 이제 출전은 가능하다, 뭐 벤치에 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이즈일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솔직히 도르트문트 최근에 안 좋은데, 이거 1.2대 똥배는 여러분들도 솔직히 별로 손이 안 가긴 하겠죠. 최근에 하는 꼬라지 보고 하면은 간신히 맨날 이기고 경기력 개판에다가 뭐 그런 경기들 많은데,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뭐 일반승은 솔직히 표현은 안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승 정도, 뭐 마엔도 아니고 일반승 정도는 그래도 이거 뭐 1대0이라도 뭐 이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배당 메리트는 없으니까, 뭐 어느버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해배는 조금 오바 쪽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요 경기가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일정면이나 뭐 최근 경기로 별로인 것도 그렇다 치고 일정도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음 경기 바로 이제 3일 있다가 라이프치히 원정을 떠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맨시티 원정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샬케랑 홈에서 붙고, 그리고 이제 A매치 휴식기거든요. 요런 식의 좀 앞으로 일정 자체가 좀 빡빡한 사이즈에서, 현재 도르트문트가 애초에 우리가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잖아요. 근데 코펜하임은 지난 트라부존스와의 경기를 봤을 때 그냥 수비만 하고 냅다 잠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뭐 그런 팀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해배는 일단은 뭐 언더가 좀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오버가 좀 빠지고, 약간 뭐 아직은 잘 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이즈인데, 저는 그래도 언더가 조금 더 끌리지 않나. 배팅 사이즈 자체는 뭐 주중 다음 일정을 생각했을 때도 한 2점 차 벌어지면은 좀 빼주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현재 도르트문트의 상황이고, 코펜하겐이 도르트문트 상태로 득점한다고 해도 진짜 많이 넣어야 한 골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런 사이즈에서 수비만 하고 자빠질 가능성에서 도르트문트가 애초에 경기력이 안 좋아서 첫 득점 자체가 늦게 터질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은 저는 언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츠부르크 대 AC 밀란.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 리그에서 역시나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그에서 6승 1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원정 경기에서 한번 2대1로 지고 나머지 경기들 내 전승을 달리고 있고, AC 밀란은 지난 경기 밀란 더비에서 그래도 3대2로 또 잡아 역전승까지 해내면서 분위기 좋게 지금 잘츠부르크 원정에 왔죠. 일단은 부상자 쪽을 보면은 잘츠부르크는 백업 자원들이 좀 빠졌어요. 주전 자원들도 뭐 있는데 백업 수비 쪽에 코이타 약간 로테이션급 공격수, 브랜트 약간 로테이션급 풀백, 이 수시치라는 이제 핵심 미드필더가 빠진 거는 분명히 좀 아쉽다. 요 경기도 제 생각에 잘츠 승까지 나올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오늘 경기 역배 터질 만한 건 제 생각에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 여기서 과연 어디가 역배 터질까?
왜냐면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8경기예요. 하나 정도는 뭐 진짜 생역배가 터질 수도 있다고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가 역배가 터질까 싶은 날이긴 한데 일단은 요 경기도 어쨌든 수시치 빠진 상황에서 잘츠부르크가 전력 자체가 지난 시즌만 못해요. 그러니까 잘츠가 지난 시즌에는 강팀 상대로 상당히 좋았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진짜 잘했어요.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1대1 무승부, 세비야 상대로도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그 밖에 뭐 볼프스, 릴 요런 이제 리그앙이나 뭐 분데스 요런 쪽의 팀들하고도 홈 경기에서는 승리를 다 챙겼었던 잘츠부르크인데, 어쨌든 이번 시즌은 이탈자들이 조금 있어요. 최근 리즈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에런슨이나 아니면 수비 쪽에 뭐 크리스텐센 다 잘츠부르크에서 넘어온 놈들이고요. 아니면은 도르트문트의 아까 부상자 명단에 좀 올라 있었던 불투명사 이제 아데미 핵심 공격수도 빠졌고, 요런 이제 전부 다 핵심이거든요. 에런슨, 아데미는 공격 쪽에 확실히 힘이 되는 자원들이고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쉬운 상황에서 수시치라는 또 핵심 미드필더도 빠진 부분,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AC 밀란 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고요. 밀란도 어쨌든 쿠르니치, 플로렌지, 뭐 질라탄 이런 애들 빠져 있고 레비치 불투명. 더군다나 이제 지난 경기가 밀란 더비였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을 풀가동했었던 AC 밀란. 물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스올로전에는 AC 밀란이 약간의 로테이션은 가동하긴 했어요. 메시아스를 대신해서 이제 살레마이커스를 대신 투입했었고, 토날리가 이제 벤치에 그때 또 있었고, 약간의 뭐 로테이션은 그 전에 사솔로 전에 수비진도 어느 정도 이제 로테이션 돌려줬었고, 그 정도로 가동을 했었는데, 자, 이 경기는 어쨌든 잘츠부르크의 지난 시즌 아니면 뭐 그 전 시즌의 홈에서의 강세, 그리고 AC 밀란이 챔스 복귀해가지고 영 활약이 좋지 않았거든요. 지난 시즌 리그 세리에 우승팀이 어디였죠? AC 밀란이 우승했잖아요. 챔스는 1승 1무 4패로 예선 탈락했어요. 조별 예선 탈락. 이때 뭐야? 1승 AT 마드리드 원정에서 뽀록골로 이제 1대0으로 운 좋게 수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기고, 나머지 경기들은 뭐 마지막 경기 심지어 리버풀 2구 나왔는데도 못 이겼었죠. 졌었죠. 2대1로 홈에서. 그 정도로 상당히 아직까지는 그 오랜만에 챔스 올라온 그거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밀란이 질 것 같지는 않고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솔직히 지금 조에서도 이게 조가, 잠시만요. AC 밀란이 어쨌든 진출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은 조에 들어가 있어요. 당장에 첼시랑 같은 조거든요. 밀란이 좀 전에 봤었던 이제 디나모 첼시였잖아요. 여기만 제끼면 돼요. 여기는 뭐 사실상 탈락 확정이고, 이거는 뭐 홈에서는 어떻게 뭐 1점이라도 딸 수 있는데, 얘네는 원정 가면 거의 전패 사이즈예요. 디나모는 그 정도로 전력이 다 타 팀들에 비해 떨어지는데, 잘치만 넘으면 되는데 무승부 결과는 제 생각에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C 밀란의 피올리 감독이 아마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안 좋았던 부분, 리그는 깡패였지만 챔스에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조별 예선 탈락은 솔직히 심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첫 경기고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무승부가 조금 더 배당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햄무 찍어도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도 무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뭐 무승부 햄무로 돌리든가 아니면 뭐 야 그래도 AC 밀란 가야지 하시는 분들 뭐 햄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레미님 어서 오세요. 자, 이 경기 일단 후르아시가 불투명해요. 셀틱의 주포 일본 놈 후르아시가 불투명인데 훈련 복귀했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전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레알은 뭐 오드리오 졸라가 불투명 요 정도 떠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요 경기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레알 선수 이게 스코틀랜드 셀틱 스코틀랜드 팀이거든요. 국가팀. 근데 그쪽이 상당히 거칠어요. 리그가 거칠기로 소문이 엄청 많이 나 있고 실제로 많이 거칩니다. 특히나 이런 챔피언스 리그나 유럽 대항전 일정에서 홈 경기 때는 팬들도 엄청 거칠고 이 팀 자체가 워낙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변수가 있어요. 사실 실력적으로 붙으면은 레알이 뭐 이 경기가 만약에 챔스 결승이라고 하면 셀틱 홈에서 한다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당장에 월드컵도 앞두고 있고 시즌도 이제 시작하는 와중에 이거는 레알 쪽의 선수들이 셀틱 거칠게 났을 때 약간 몸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터진다면 제 생각에는 좀 몸살이면서 좀 슬렁슬렁 뛰고, 솔직히 이거 뭐 비거나 진다고 레알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셀틱이 꼴찌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런 좀 변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오바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뭐 아무리 거칠고 자시고 해도 셀틱이 레알 상대로 적어도 한두 골 이상 준다고 생각을 하고, 셀틱 역시도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조금 있어 보이는 듯한 뭐 그런 사이즈긴 하다. 그래서 저는 일반승 레알이 이긴다면 그래도 오바가 어차피 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좀 기타 다른 결과가 터진다 하더라도 오버의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레알이 어차피 한 골은 넣을 거고 터지면 셀틱이 한 골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대1 무만 아니면은 또 오버의 확률이 높다고 봐서 일단은 뭐 오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알도 솔직히 레알도 뭐 지금 다 일정이 여러 팀들 다 빡센데 레알은 뭐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아요. 솔직히 만나는 팀들이 지난 경기 베티스였다고는 하나 다음 경기가 마요르카랑 홈에서 하거든요. 11일에 4일 있다가 마요르카 정도 솔직히 로테이션 어느 정도 돌려도 잡을 만한 사이즈긴 해서 그래도 뭐 승패로 찍는다면 저는 레알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몸을 사리는 부분이 걱정돼요. 원래 약간 잃을 거 없는 애들이 와야지 이제 좀 그건데 레알 애들은 다 잃을 게 너무 많은 놈들이라 굳이 이 한 경기 하나에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레알이 조별 예선에서 많은 쓰나미를 좀 냈었거든요. 물론 그게 공교롭게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이상한 짓거리 많이, 셰리프한테 질 때도 홈이었잖아요. 홈에서 1대3으로 졌나? 그 전에도 샤크타르한테 더블 당했었고, 참, 재작년에도. 그러니까 조별 예선에서 이상한 헛짓거리를 종종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거 일반 승적분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레알을 누가 간다고 하면은 솔직히 뭐 당연히 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오바만 보고 넘어가고요. 네, 라이프치히 대 샤흐타르로 넘어와서 이 경기가 일단은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안 좋은데도 이렇게 똥배를 받은 이유는 샤흐타르가 일단은 예전에 알던 그 샤흐타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크라이나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 그 전시 상황 그런 부분도 있고 선수들 다 팔았어요, 얘네. 다 팔았고 당장 리그에서도 지금 1위가 아니에요. 몇 경기 치르진 않았지만 당장 리그에서도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샤우타르. 아마 샤우타르가 지금 다시 한번 봐야겠다. 리그를 4경기 치렀는데 한번 다시 보자. 멀티 득점이 한 번도 없었어, 제 기억에. 0대0, 1대0, 1대0, 1대0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놓을 걸 그랬네. 그 정도로 지금 좀 리그에서는 사실 샤우타르면은 그냥 씹어먹는 포지션인데 리그에서도 지금 뭐 똥줄 승인 내지 다득점으로 많이 못 가는 그런 식의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아무리 안 좋아도 저런 똥배를 받는 게 솔직히 이해는 간다.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샤우타라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좀 그래도 원래는 샤우타라가 은근히 미드필더진에서 압박이나 패싱 이런 것들이 좋은데 지금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는 보여주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실리적인 길을 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에도 3.5 기준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높게 기준점을 준다면은 저득점이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록 한번 보자. 3경기 했나? 3경기 했구나. 0대0, 1대0, 1대0, 2승 1무. 3경기 해가지고. 그 샤타르 모습이 아니긴 해요. 그때 옛날 샤타르는 이제 막 리그는 그냥 뚜까 패고 챔스에서도, 챔스나 유로파에서도 좀 하던 팀인데 지금 리그에서도 좀 고전하는 양상이 있다.
의외로 학살이 나올 수도 있는데, 라이프치히도 지금 어쨌든 리그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다음 경기, 아까 도르트문트 경기 분석 때 말씀드렸듯이 도르트문트랑 하거든요. 홈에서 도르트문트, 그 다음 경기 레알 마드리드 원정, 그 다음 경기 뮌헨글라드바흐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정이 지금도 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까지도 이 경기 이후로도 좀 빡빡해요. 도르트문트 당장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레알 원정 게임 안 될 것 같고, 글라드바흐 원정도 지금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것도 어느 정도 승부가 결정나면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보통 요런 사이즈에서 그냥 학살 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지난번에 리버풀 그랬잖아요. 분위기 안 좋다 그냥 본머스 한번 뚜까 패면서 반전하려고 약간 그런 식의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다음 경기. 야,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이게 바르셀로나 배당이 제가 기억하기로 1.6 몇이었거든요. 6 몇이었나 7 몇이었나. 이거를 근데 제가 엄청나게 좋게 봤었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맨시티 바르셀로나 오히려 그 리그 내 경기고, 이거는 원정이잖아요. 대륙 간의 이동이, 나라 간의 이동이 있는 경기인데 배당이 1.3을 준다고? 이건 지금 너무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막말로 바르셀로나 맨시티가 붙어도 맨시티가 이긴다고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바르셀로나가 엄청 무서운데, 아니 배당 절사가, 이거는 리그 내에서 세비야 바르셀로나 그리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건데 이 배당은 더 오래 쳤네. 저는 그래서 안 갔어요 이거. 솔직히 아무리 세비야가 안 좋고 해도 이거는 배당 메리트가 있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다. 1.3땡은 좀 너무 한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부상자 보면은 세비야는 코로나 빠지고요. 맨시티는 라포르테, 그리고 수비 쪽에 카일 워커나 뭐 칼빈 필립스나 이런 애들 이제 불투명히 떠 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도 홀란드가 선발로 나왔었잖아요. 에스턴 빌라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만약에 로테이션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맨시티도 일정이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아요. 사실 PL은 일정이 쉬운 팀이 아마 없을 거예요. 중위권 팀들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맨시티 일정이 그렇죠. 다음 경기 토트넘이고요. 그 다음 경기 도르트문트, 그 다음에 울버햄튼 원정. 쉽지 않죠. 토트넘한테는 맨시티가 약한 모습을 그래도 좀 최근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도르트문트도 뭐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고 맨시티라서 뭐 쉬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 울버 원정도 쉽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턴 빌라전에 맨시티가 이거 잡으려고 마지막에 총력전까지 했었단 말이죠. 뭐 데브라이너나 필포든, 홀란드 교체 안 했어요. 마지막 이거 에스턴 빌라 잡고 가려고 오히려 공격적인 애들 투입하면서 총력전을 펼친 상황에서 지금 이거다? 2배당이다? 아니 저는 맨시티 승을 보는데, 아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낮을 그게 있나? 시티 승 봅니다. 지금 세비야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거는 못 가요. 배당 그지 같네 하고 저처럼 뭐 주력으로 안 찍을 수 있고 합니다만, 뭐 맨시티는 어쨌든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우위, 전력적인 우위가 있고, 지금 세비야가, 제가 시즌 전에도 그랬었죠. 세비야 무조건 예선 탈락한다고. 어느 조가 편성이 되든 이번 시즌 예선 탈락이라고. 그 정도로 지금 전력이 안 좋아요. 맨시티 승. 다시 보기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다. 한국계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뭔가요? 저는 모르죠. 뭐 그 바코드가 뭐 어떻게 됐나? 뭐 그다음에 파리 대 유벤투스. 비티냐 불투명. 지금 파리가 미드필더진 뎁스가 결코 얇진 않거든요. 뭐 안 나도 뭐 파비안 루이스나 뭐 괜찮은 애들 많아요. 근데 대체로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 쪽에 비티냐가 불투명에 떠 있는 부분은 굳이 꼽으라면 불안 요소긴 하다. 나와준다면 참 고맙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유벤투스 체스니 부상, 뭐 키에사 장기 부상. 디마리아 오늘 못 나옵니다. 보그바 그리고 라비오 미드필더 쪽에 수비 쪽에 다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대참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참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파리 일반승은 저는 아예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유벤투스가 어떻게든 비비려면 사실 리그에서나 좀 앵간한 팀 상대로는 수비 자체는 단단함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잘 비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진에서의 한 방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빌 수 있는데 일단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주도권을 잡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요. 알레그리니 감독 밑에서의 유벤투스의 축구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파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두리를 한다? 이거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지금 상태는 유벤투스 수비가 아무리 뭐 저쩌고 하든 간에 아예 못 막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좀 공격 쪽에서 역습도 중간중간 나와주고 미드필더 쪽에서 압박을 통해서 좀 비벼주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서 최대한 뭐 메시든 네이마르든 음바페는 공을 한 번이라도 덜 잡게 만들어서 이거를 비벼야 되는데 지금 유벤투스가 하는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파리가 중앙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잡고 그러면 뭐 메시나 뭐 음바페나 네이마르나 왼종일 공 잡고 공격을 할 텐데 막을 만한 사이즈가 제 생각에 아예 없다. 2.5 마인까지 봅니다. 2.5 마인까지 보고요. 뭐 당연히 1마인도 보는 거고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언오바 쪽보다는 핸디 쪽을 조금 더 건드리는 게 나아 보인다. 왜냐면 3.5잖아요. 어쨌든 3.5 기준에서 오바가 뜨려면은 뭐 2골씩 받거나 아니면 한 팀에 3골 이상을 박아주면서 뭐 한 팀에서 1골 받거나 이런 사이즈인데 제 생각에 2대2 무는 없어요. 뭐 3대1, 4대1 뭐 아무튼 파리가 3골 이상 뭐 그 이상을 넣으면서 뜰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가 많이 넣어봐야 제 생각에는 한 골이고 그 기적처럼 2골을 넣어도 파리가 4골까지 충분히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면은.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언오바 건드릴 바에는 그냥 1마인 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2.5 마인까지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배당 괜찮잖아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디마리아라도 좀 있으면은 어떻게 할 텐데 그거는 진짜 대참사 나올 것 같은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비티냐가 안 나오면 혹시 뭐 모를 수 있는데 비티냐까지 만약에 출전해주고 하면은 부상자가 지금 많은 시점에서 최근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대참사 나올 수도 있겠다. 가끔씩 챔스에서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잖아요. 뭐 바르셀로나 대 바이에른 미넨 경기나 뭐 많았죠. 챔스 대참사 나왔던 거는 옛날에 뭐 맨유 대 로마도 있었던 것 같고 가물가물한데 그런 식의 좀 그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고배당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이거는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가 뭐 강심장이다 하면은 이거 주력으로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남잔데 이렇게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주력으로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벤피카 대 하이파로 넘어와서요. 일단은 두 팀 다 예선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벤피카는 기본적으로 예선 전승에다가 올마엔을 기록하고 올라왔습니다. 뭐 미트윌란 홈에서 4대1로 패고 원정에서 3대1로 패고 디나모 키이우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패고 원정에서 2대0으로 패고 상당히 이탈자들도 사실 벤피카가 좀 많아요. PL 쪽으로도 그 누네즈나 마티아스 누네즈 울버햄튼 걔나 이제 아니다 걔는 스포르팅이었나? 헷갈리네. 아무튼 뭐 주앙팔리냐 플러메스트는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탈을 해가지고 몇몇 자원들이 이탈을 했으나 보강 자체도 괜찮게 했고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워낙 좀 탄탄해요. 나간 선수들의 대체자급의 선수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예선이나 뭐 이런 때 경기력이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마 지난 예선전 때도 그때 뭐 분석 끝나고 소통 시간 뭐 이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런 말 한마디 했었죠. 벤피카 뭐 그 다음날에 벤피카 경기였나 그랬을 거예요. 벤피카 승이든 마인이든 오바든 무조건 들어오니까 제발 좀 쫄지 말고 찍어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일반승에 대한 변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벤피카도 조가 불가능한 조가 아니에요. 요 조거든요. 일단 확정. 2위 경쟁 사이즈예요. 유벤투스가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유벤투스가 몇 번 삐끗하면 벤피카가 올라가는 사이즈에서 꼴등 4위 하이파 상대로 홈에서는 무조건 잡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뭐 마엔이나 뭐 오바 쪽의 언오바 쪽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언오바 먼저 보면 3.5오바가 배당 메리트는 저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지금 벤피카가 보여준 어쨌든 공격 쪽에서 파괴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반면에 하이파도 어쨌든 공격적인 득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괜찮거든요. 이 팀도 수비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고, 그나마 뭐 예선전이나 이때 보여줬던 부분은 다 공격적인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금 벤피카의 가장 큰 문제라고 굳이 꼽자면은 수비 쪽. 베리시모가 장기 부상 기본적으로 빠져 있고, 주앙 빅터도 센터백 쪽에 또 빠져 있고, 뭐 드락슬러 이런 애들도 팔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부상인데, 그나마 조금 한다면은 뭐 이런 사이즈로 보고요. 저는 그래도 1마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벤피카 전력이라면은 설마 2대1로 이기겠어요? 2대1로 이기면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건데 접근을 한다, 뭐 내용적인 정보는 좀 들어간다 치면 저는 또 이런 식의 결과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홈이기도 하고 최근에 보여주는 페이스 아직까지 올마엔이에요. 올마엔 1 기준, 핸디 1 기준 올마엔인데 과연 이번에도 해줄지. 일반승은 공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상하게 해배가 근데 살짝 오르는 것 같던데 왜 오르지 이게? 이거 진짜 누가 봐도 공짜거든요, 벤피카 일반승은. 근데 1점 초기 배당이 2였는데 좀 올랐네. 이해가 안 되네. 왜 올랐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올랐는지 배당이. 경기력 보면 솔직히 오를 만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수비가 좀 빠져서 그런가? 원래 빠져 있었는데 한 명은.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